아들의 유품이요.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제가 알지 못했던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저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체 아들은 왜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남긴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아들의 유품을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상자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 올해 66입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평범했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단 한 번도 잊히지 않는 이름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호. 10년 전 27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제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남편도 계시잖아요.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지만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저는 아들의 방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방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혀 올라왔고 머릿속에는 마지막 날의 얼굴이 떠오르며 심장이 죄어들었습니다. 민호의 방은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그날 이후로 침대 위에는 그대로 펼쳐진 채 놓인 노트와 베개 옆에 올려둔 핸드크림, 옷걸이에 걸린 검정색 코트,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두었던 볼펜 하나까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의 문고리를 바라보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서 내 공간을 건드릴 수가 없구나. 남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조금씩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더 두고 싶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슬픔을 감추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 얼마나 아파했을지는 저도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아들의 방 앞만 지나가도 심장이 떨렸고 숨이 막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순자님, 이번에 나온 결과 중에서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안에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운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나에게도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민호야, 엄마가 혹시라도 갑자기 너에게 가게 되면 내 방은, 내 물건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게 맞을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마음속의 시간을 열어야겠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방의 문고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문고리가 뜨겁게 달궈져 있는 것처럼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니?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자 낡은 경첩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이 잠겨 있던 방 안으로 복도 불빛이 조금씩 스며들며 10년 동안 멈춰 있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CD들, 민호가 쓰던 낡은 기타 케이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는 커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방, 아무도 자라지 않은 시간. 그곳에서 저는 홀로 멈춰 있었던 세월과 마주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이불에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책상 서랍 쪽으로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서랍은 원래 잠금 장치가 있어 제가 평소에는 열지 못했던 곳입니다. 민호가 개인적인 것들을 넣어두던 작은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랍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열려 있었을까요? 잠금 장치가 시간이 지나며 헐거워진 걸까요? 아니면 민호가 마지막으로 열어둔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걸까요? 저는 천천히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들어가도 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서랍을 천천히 당겼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이 낮게 긁히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투에 곱게 쌓인 편지, 먼지가 거의 없는 걸 보니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아들의 글씨로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10년 뒤에라도 이걸 발견하면 좋겠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봉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10년 뒤? 민호는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편지를 남긴 걸까요? 왜 10년 뒤라는 말을 한 걸까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혀 올라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서랍. 당연히 눌어붙어 있어야 할 먼지도 편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넣어둔 것처럼.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 첫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엄마 곁에 없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 단 한 번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시간들, 10년 동안 꽉 눌러 붙어 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종이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아플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편지를 언제 볼지 모르겠어. 내가 떠나고 바로 볼 수도 있고 10년, 20년. 그 이후에야 용기를 낼 수도 있겠지. 제 손이 서서히 입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걸 알았니? 엄마가 이렇게 오래 걸릴걸. 편지의 다음 문장은 제 심장을 그대로 쥐어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난 엄마를 절대 원망하지 않아. 엄마가 힘들 때 울고 괴로워하는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가 엄마에게 너무 많은 걸 남기고 간 탓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이고 숨을 고를 수 없어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지를 계속 읽자 민호가 그동안 숨겼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아팠어.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개를 크게 젓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민호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편지에는 아들이 병을 진단받고도 저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차근차근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빠지고 치료가 오래 걸릴 거라고 하자 엄마가 많이 걱정할 것 같았어. 엄마가 그동안 고생만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내가 또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 제 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분노는 아들을 아프게 했던 운명에 대한 분노였고 슬픔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한테 짐이라니.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방 안에서 들리는 건 제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치료는 생각보다 아팠어.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어.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밥 먹여주던 기억, 아플 때 밤새 손잡고 있어주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민호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치료의 고통,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어린 나이의 아이가 혼자 감당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글씨가 조금씩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손에 힘이 없었던 걸까요? 마지막 문장은 저에게 또 한 번 심장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 정말로 엄마를 사랑해.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편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는 살짝 구겨지며 길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억누를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너 사랑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마음속에서 불러온 이름이 그날 처음 목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거기 있어? 문틈 사이로 남편이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여기 앉아서 왜? 저는 편지를 집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이걸 남기고 갔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남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오래 이 아이를 마음속에 묶어놨나 봐. 저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뒤 저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하나하나 아들의 물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연필, 수첩, CD, 기타 피크, 헝겊 인형, 사진들. 10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것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아들의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민호를 다시 품에 안자. 그리고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대로 우리 둘이 살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더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 책상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책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아들이 평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서랍이었죠. 그 말은 늘 장난처럼 웃으며 말하곤 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 서랍을 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묶음,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표들, 그리고 다시 한번 편지 한 장. 이번 편지는 유품 박스에서 나온 것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혹시라도 내가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니?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잘 웃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사실은 병원에서 이상한 소견을 들었어. 며칠 전부터 계속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갔는데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왠지 겁이 나. 그래서 엄마에게 말도 못하겠더라. 괜히 걱정만 시킬까봐. 근데 엄마, 혹시라도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 이 편지를 읽어줘. 나는 엄마가 늘 웃었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엄마가 나 때문에 평생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왜 혼자 아팠니?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 오열은 마치 10년 동안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진정을 하고 어머니는 서랍에서 나온 건강검진표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기록에는 아들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보호자 연락 불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 불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살아있는 보호자인데.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차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희미하게 지워진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름 역시 처음 듣는 환자 전용 진료소 같은 곳이었죠. 우리 아들, 혹시 나 몰래 무슨 일을? 불안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차트를 들고 해당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시에 있는 큰 병원도 동네 클리닉도 아닌 외곽의 오래된 전문 진료소. 병원은 생각보다 한적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에게 차트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기 10년 전에 제 아들이 다녔다고 해서요. 혹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려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어머니십니까? 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어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1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유전성 희귀 질환 의심으로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귀 질환? 네. 발병률도 낮고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지만 한번 진행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그 병으로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진도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보호자 연락을 금지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인데요. 원장은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러더군요. 엄마는 평생 힘들게 사셨다. 나 때문에 또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어머니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원장은 차트를 꺼내 한 장의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의사에게 남긴 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줬다. 너무 맛있었다. 근데 나는 계속 불안하다. 혹시라도 병이 진짜면 엄마를 버려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없어도 엄마는 잘 살아갈까?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멈추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원장은 메모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정말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어머니는 차트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넌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혼자서 아팠니? 그러나 이날의 충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 봉투 속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 김현우 긴급 연락 대상자. 차마 연락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아래에는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준.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들의 친구? 직장 동료? 아들에게 또 다른 비밀이? 어머니는 고민 끝에 문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박서준 씨 맞나요? 저는 현우 엄마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기다렸다니요? 10년 동안 왜 제 번호를 어떻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박서준이라는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부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을 언제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계속 망설였습니다. 현우가 그 아이가 무슨 말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서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네, 만납시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서자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얼굴,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오래 자리 잡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 엄마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우가 제게 맡기고 간 겁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보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널 그렇게 믿었나 보구나.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한때 절친했습니다. 현우는 힘든 내색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늘 밝고 늘 남을 먼저 챙겼고 누구보다 괜찮은 척을 잘했죠. 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그런 아이였다. 박서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가 처음 쓰러졌을 때도 저에게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빈혈이 온 거다라고 했죠. 하지만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박서준은 현우의 병원 진료까지 함께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그래서 내게 연락도 안 했던 거니. 박서준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 하나 때문에 고생만 하셨다. 내가 병에 걸려도 엄마를 더 짐지우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서준은 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현우가 마지막까지 쓰던 공책입니다. 저에게만 맡기고 언젠가 어머니가 진실을 알 준비가 되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작게 적힌 글씨, 엄마에게 미안한 아들. 그 순간 어머니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3월 2일. 오늘 엄마는 또 내 도시락을 챙겨줬다. 근데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훅 하고 어지러워서 혹시 병이 맞는 건가? 엄마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나를 보며 우리 아들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하다. 왜인지 내가 없어지면 엄마는 어떡할까? 그 생각만 한다. 4월 10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의사 말로는 아마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했지만 나는 자꾸 불안해진다. 엄마는 내가 늘 밝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면 울겠지. 그래서 말하지 못하겠다. 5월 1일. 혹시라도 내가 엄마 곁에 오래 못 있어도 엄마가 나 때문에 인생을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삶의 중심이 나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다. 어머니는 노트를 붙잡은 채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반면 박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아플 때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 당신은 우리 현우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힘들 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지막에 현우는 제게 부탁을 하나 더 남겼습니다. 부탁? 박서준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단 어머니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실 때만
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나는 엄마 곁에 없겠지. 엄마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어. 근데 나는 엄마가 나 때문에 평생 울까봐 너무 무서웠어. 나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어. 엄마 잘못 아니야. 이건 누구 탓도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힘이었어. 엄마, 이제 나 없이도 웃어줘. 엄마 인생을 다시 살아줘. 엄마 사랑해. 편지를 다 읽는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못 울었던 눈물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박서준은 옆에서 조용히 어머니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아들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년 전처럼 두려움도 아니었고 슬픔에 짓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웃으며 접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늘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잘 지낼게. 이제야 내 맘을 다 읽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작은 액자에 담아 거실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살아볼게. 너 없이도 내가 원했던 대로. 창밖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잘했어, 엄마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